이제 함수를 배우는데 이제 단원이 3개 남았습니다. 구단원이 함수, 10단원이 합성함수, 역함수, 그 다음 마지막 단원이 유무리 함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이게 끝나면 마지막 단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 왜 어렵냐? 이쪽은 공식이 없습니다. 네, 공식이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특별하게 뭐 이런 걸 푸는 방법 이런 건 없어요. 본인이 제대로 이해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뭐 아무튼 다 중요합니다. 이쪽 단어는. 자, 첫 번째로 그냥 이런 거 먼저 배워보자. 대응 관계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대응 관계.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수학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집합과 집합의 대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 동에서 다루는 거는 그러니까 집합 1이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하나 예를 들어볼까? 이런 대응표를 많이 보여주는데 이런 표가 있고 이런 표가 있어요. 대응표가 어떤 집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어떤 규칙에 따라서 대응을 할 거예요. 근데 규칙을 한번 줘야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 2, 3, 4, 5, 6이 있습니다. 이렇게 6개의 원소가 있는 어떤 두 집합이 있는데 규칙을 한번 줘볼까? 요 기원에 좀 익숙해져 봐봐. F라는 어떤 그 대응 규칙이 있는데, 자, X가 들어가면 요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F라는 대응은, F라는 어떤 규칙은 X가 들어가면은 X의 약수에 대응을 하자. 이런 규칙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F는 이 X를 받으면 여기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2는 약수가 누굽니까? 1과 2가 있죠, 그죠? 그래서 F는, 그러니까 1 같은 경우는, 2 같은 경우는 약수가 2개 있기 때문에 아마 얘가 여기를 찍지 않을까.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치? 그 다음에 3도 3의 약수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 복잡하네. 4는 1도 가야 되고, 2도 가야 되고, 4도 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대응 관계라고 해요. 대응 관계.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기로 합니다. 2는 1과 2에 대응했고, 3은 1과 3에 대응했고, 4는 1, 2, 4에 대응했고, 그 다음에 집합 A와 집합 B의 대응 관계를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집합과 집합의 대응 관계. 근데 얘네가 막 지네 마음대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규칙을 주겠죠. 이 F라는 어떤 규칙이 있는데, 이쪽의 원소를 이쪽의 원소에다가 대응을 시키는데, 규칙이 만약에 이렇다면 X가 들어가서 약수를 간다면 뭐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이런 걸 대응한다 그러고요. 집합 A가 집합 B에 대응했다 그래요. 또 F란 규칙을 따라서 집합 A의 모든 원소들이 집합 B에 대응했다. 이런 거 대응 관계라고 합니다. 집합끼리의 관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함수는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근데 이 함수라는 거는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좀 독특한 대응이에요. 좀 독특한 대응이다. 독특한 대응 관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이게 이런 거야. 또 마찬가지로 어떤 집합 A가 어떤 집합 B를 대응을 했는데, 이렇게 어떤 F라는 규칙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있거든. 근데 두 가지를 만족할 때 우리가 그런 대응을 함수라고 하겠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뭘 만족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그 모든 원소가 대응에 참여합니다. 대응에 참여해요. 그리고 하나씩 대응합니다. 이름을 한번 정해줄게. 이렇게 그 대응의 방향이 있죠. 이쪽의 원소들이 이쪽으로 대응을 하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랬을 때 뭐뭐에서의 집합이 있어요. 집합 A에서 집합 B로의 대응을 체크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랬을 때 그 뭐뭐에서에서 담당하는 그 집합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요 집합의 이름. 주에 한번 해봤잖아요. 이거 뭐라고 불러? 오케이,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정의역. 요거를 정의역이라고 불러주고요. 그러니까 대응의 관계를 맺을 때 그 대응의 시작점,
뭐뭐에서 뭐뭐로 대응인데 그 뭐뭐에서를 담당하는 그 집합. 그 집합의 이름을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지원아 얘는 뭐라고 불러? 치역. 아니야. 공역이라고 불러. 사실 나한테 배웠는데 창피하니까 공역. 공역이라고 불러. 정의역과 공역. 이름이 있어 이름. 자 뭐뭐에서의 그 집합의 이름이 정의역, 뭐뭐로의 그 집합의 이름이 공역. 근데 그 공역의 애들 중에서 이 대응을 받은 애들 있지 이렇게. 걔네들 그 얘네 1, 2, 3, 4가 대응 5, 6은 대응 못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걔네들 중에서 요 1, 2, 3, 4 이거 있죠 이거. 이 친구의 이름이 뭐야? 얘가 치역이야. 치역. 이거 기억을 해라. 정의역, 공역, 치역. 그러니까 어떤 대응을 봤을 때 뭐뭐에서 그 집합의 이름이 정의역, 뭐뭐로의 그랬을 때 그 대응 받을 수 있는 전체 집합. 그 집합의 이름이 공역이고 그 공역의 애들, 원소들 중에서 대응을 받은 애들, 얘네들을 집합으로 만들었을 때 이 친구를 치역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알겠죠? 정의역, 공역, 치역. 그랬을 때 이게 대응이란 말이야. 대응. 근데 이제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는 애들은 그 약간 대응들 중에서 이런 걸 만족하는 대응을 특별히 함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런 겁니다. 자, 모든 원소가 대응에 참여해야 돼요. 얘는 다 참여했죠? 그러니까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이름 붙였습니다.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그 대응에 우선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참여 안 하는 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저건 다 대응에 참여했네, 그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더 만족을 해야 되냐면 그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요게 되게 중요하고 하나씩 대응을 해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씩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대응을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함수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하나 몇 개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되게 쉬워. 이게 뭐 초반에 함수가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1, 2가 있고 여기에 뭐 3, 4, 5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1, 2, 3, 4에 대응을 했고 2가 5에 대응을 했어. 어떤 F란 대응이 있는 거야. 얘는 뭐 정의역의 모든 원소 1과 2가 대응에 참여했죠. 1은 3, 4에 대응했고 2는 5에 대응을 했습니다. 참여했는데 문제는 이 모든 원소가요. 이 공역의 원소에 이렇게 하나씩 대응을 해야 돼요. 하나씩. 근데 문제는 얘는 2는 하나에 대응을 했는데 1은 두 개에 대응을 했죠. 이런 건 대응은 맞지만 함수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해요. 그런 건 함수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대응이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G라는 규칙에 따라서 대응한다. 근데 여기 원소가 뭐 정의역의 원소가 1, 2, 3, 3개가 있고 여기에 1, 2, 3, 4, 4개가 있는데 이 1이 2에 대응을 하고 2가 4에 대응을 했다. 근데 만약에 얘가 대응을 하지 못했다. 대응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것도 함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응은 되지만 함수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함수가 되려면 이 대응표를 봤을 때는 그냥 이건 초등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1, 2, 3, 4가 있고요. 여기에 1, 2, 3, 4, 5가 이렇게 있는데 1이 1에 대응을 하고 2가 1에 대응을 하고 3이 4에 대응을 했다. 뭐 어떤 규칙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H라는 어떤 대응 관계가 있는데 어떤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다. 이건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기로 하는 거야. 함수라고 부르기로 하는 거야. 왜냐면 이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대응에 참여했고 그 다음에 하나씩 대응을 하죠. 1이 1에 대응을 했고요. 2가 1에 대응을 했고 3이 4에 대응을 했으니까 좋아. 하나씩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대응을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기로 한다. 알겠지? 그리고 얘가 정의역, 이게 공역 불러줄까? 이 함수는 H라는 함수는 정의역이 집합이야 집합. 정의역이 1과 2와 3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고 그 다음에 공역 이 집합의 공역은 오른쪽으로 다 불러주셔야 돼요. 1, 2, 3, 4, 5 이렇게 5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 대응을 받을 수 있는 집합. 이걸 뭐 독립변수,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치역.
그러니까 치역은 뭐냐면 공역의 원소들 중에서 이렇게 대응을 받은 애들, 걔네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러주기로 약속을 하고요.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 h라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h라는 애한테 1이 들어가서 1에 대응했다. 1이 h라는 대응을 거쳐서 1로 대응한다. 그 다음에 h라는 대응을 2가 1을 대응을 했기 때문에 h라는 대응은 2가 들어가면 1이 나온다. 그 다음에 또 h라는 애가 3이 들어가면 3이 4에 대응한다.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은 1의 h라는 함수의 1의 함수 값이라 부르고요. 1은 2의 함수 값이기도 하고요. 4는 3이 h의 함수, 3이 대응한 값이기 때문에 4는 h라는 함수의 3의 함수 값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알겠죠? 이런 용어들은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은 뭐 그럴 법하네. 뭐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 우선 요거를 좀 초반에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나 함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좀 독특한 대응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기로 한다. 알겠지? 어렵지 않지, 그지? 모두 참여해야 하고 정의역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가 2개 대응하면 안 되고요. 대응에 참여하지 않는 애가 있어도 안 되고요. 모두 참여해야 되고 하나씩만, 여기 뭐 같은 데 찍어도 상관은 없어. 얘네가 하나씩만 대응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독특한 대응 관계를 우리가 앞으로 함수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알겠죠? 그런 걸 함수라고 불러줍니다.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게 바로 보일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게 치역이라는 게 이 공역의 원소 중에서 받은 애들을 뜯어보는 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러면 이 치역은 항상 공역의 무슨 집합일 것이다? 부분 집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런 것도 체크할 수가 있는 거지. 절대 공역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걸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의 정의. 진짜 쉽네. 그래서 이거 쌤이 얻어쳐놓은 거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라고 그냥 넣어놓은 거라서 읽어보시면 되고. 기호는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써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거를 기호인데 그냥 내가 많이 보던 기호는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 h라는 함수는, 이 h라는 함수, 이 a 집합이 b 집합에 대응을 했기 때문에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대응한다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h라는 애한테 x가 들어가서 이쪽의 원소가 뭔지는 모르고 다시 한번 적어볼게. 그래서 이제 어떤 집합이 보통 정의역을 x라고 많이 쓰고 공역을 y라고 많이 쓰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있다. 어떤 함수가 있다는 거지. 이 정의역의 원소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원소들이 대응에 참여를 하고 하나씩만 보내는 그런 독특한 대응을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데, 만약에 x가 들어가서 이렇게 y에 대응한다. 이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랬을 때 f라는 어떤 함수는 x가 y에 대응을 한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합 x가 집합 y로 대응하는데 f란 규칙을 타고 대응한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f라는 함수한테 x가 들어가면 y가 나온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니네가 많이 보던 표현이 이 표현이죠. 그렇죠?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x가 f라는 규칙을 타고 y에 대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함수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기호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제를 한번 보면서 이런 말인지를 조금 더 매듭을 지어보는 시간입니다.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제를 보면은, 자, 집합 x가 원소가 3개짜리입니다. 얘가 -1과 1과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하나 있고요. y라는 집합은 원소가 4개짜리입니다. 1, 2, 3, 4, 4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집합 x 이미 원소 x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대응을 생각을 하는데, 자, 함수인 걸 찾으래요. 함수. 그러니까 함수가 되려면은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게 뭔지를 보는 겁니다. 모두 참여해야 되고 하나씩 대응할 수 있느냐. 자, 1번은
x가 어디에 대응을 하냐면 x 플러스 1에 대응을 한대요. 또 만들어 볼까요 한번?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어떤 대응을 생각을 할 건데, 근데 여기는 원소가 이제 요거 지우면서 할게. 이렇게 원소가 3개 있고요. 여기 원소가 4개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규칙을 타고 가네요. 이런 규칙을 타고 대응한다고요. 이 마이너스 1은 누구에 대응, 뭐야? 마이너스 1은 누구에 대응을 하죠? 자, 또 하죠. 자, 누구에 대응을 하죠? 대응 못하죠? 왜냐면은 마이너스 1이 어디로 가야 되는데 0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없습니다. 그 대응에 참여하지 못했고 1은 누구에 대응을 하죠? 2에 대응을 하죠. 2는 누구에 대응을 하죠? 3에 대응을 하죠.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얘가 참여를 못했죠. 함수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갈 곳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x가 이번에 어디에 대응을 하는 2번 보기인데 2번 보기는 x가 x제곱에 대응을 한대요. 그럼 마이너스 1은 1에 대응을 했겠죠. 제곱한 값에 대응을 하니까 1도 1에 대응을 합니다. 근데 이거 괜찮네요. 그죠? 이렇게 1로 갔습니다. 2번 오케이 함수 괜찮지? 3번 보기는 뭐냐면 x가 0 이상이면 바로 가볼게. 이거 읽으면서 가봐. 이번에는 0 이상인 애들은 짝수에 대응을 하고요. 0보다 작은 애들은 홀수에 대응을 하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0 이상인 애들 1과 2는 짝수에 대응하라고 합니다. 그럼 1은 짝수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대응해야 되고 2도 양수기 때문에 짝수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고요. 마이너스 1은 엄밀히 말하면 홀수기 때문에 음수이기 때문에 홀수에 대응을 하니까 음수는 홀수에 대응을 하니까 1과 3에 대응을 해야 돼요. 대응에 모두 참여하긴 했는데 이건 뭐 하나씩 참여한 게 아니잖아요. 함수가 되지 못한다. 4번 보기에서 0 이상이면 x가 0 이상이면은 x는 1에 대응을 해주시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0에 대응을 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0 이상인 애들, 얘네들 같은 경우는 1에 대응을 하라고 했으므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음수는 0에 대응을 하라고 했는데 0이 없단 말이야 지금. 갈 곳이 없다. 대응에 참여하지 못한다. 함수가 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느낌으로 보는 거라서 외우고 싶습니다. 2번 하나 해보시고 함수의 정의, 뜻을 살짝 배워보시는 겁니다. 이런 걸 대응이라고 해요. 대응. 답은 몇 번? 몇 번 나와? 같이 없어서 지금 1번 함수 될 것이고요. 그죠? 2번은 함수가 안 되고요. 3번은 함수가 될 것 같네. 그지? 4번은 함수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이 이제 뭐 맞네. 그지? 2번 빼고 다 되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수는 그러니까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씩 갈 수 있는 대응을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공역, 치역, 정의역 그런 용어들이 나왔고 그 다음 페이지에 그래프가 뭔지를 설명드릴게. 자,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는 이거야. 그래프의 정의는 그냥 집합이야. 집합인데 이게 그 순서 쌍들의 집합이야. 순서 쌍들의 집합이고 x는 정의 f라는 어떤 함수가 집합 x에서 집합 y로 대응한다. 그랬을 때 그 그래프의 정의 보통 g라고 많이 하는데 그래프의 정의는 집합으로 정의되고요. 이렇게 순서 쌍들의 집합인데 근데 이제 스몰 x는 정의역의 원소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y는 뭘로 생각을 하냐면 f라는 함수를 거쳐서 나온 x의 함수값
요렇게 들어가는 게 그래프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이제 그래프가 뭔지를 물어보면은 자꾸 그래프를 뭐 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그래프는 그냥 이런 대응하는 순서쌍들을 좌표 평면에 찍어 놓은 것, 그걸 그래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합 x가 있고 집합 y가 있어서 이렇게 갑니다. 어떤 대응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1, 2, 3이 있고요. 여기 0, 1, 2, 3이 이렇게 있는데 1이 1을 찍었고 2가 0을 찍었고 3이 3에 대응을 했습니다. 함수 맞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딱 대응표를 봤을 때 이거 대응표라고 하는데 저게 함수라는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이거 그래프의 정의는 뭐냐면 그냥 순서쌍들의 집합이래요. 한번 적어볼까? 이 친구의 그래프를 한번 적어보면은 자, x가 정의역의 원소이기 때문에 1, 2, 3이 가능하고 1이 들어갔을 때 함수값들을 찍어버리면 되잖아. 1이 1에 대응을 했으니까요. 첫 번째 원소는 1,1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는 2가 0에 대응을 했으니까 2,0이 두 번째 원소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소는 3이 3에 대응을 했으니까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그래프예요. 그래프. 근데 이 문제는 이 점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정의역의 원소가 3개니까 이게 대응도 3번밖에 일어나지 않고요. 원소가 3개밖에 없을 거라서 뭐 이렇게 쓰는 게 문제가 없는데 보통 정의역이 이렇게 끊어져 있는 애들이 아니고 연속적인 값을 가질 때는 이게 쓰는 게 불가능하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다 써요? 그 모든 원소들을. 그래서 그거를 좌표 평면에 찍어요. 이제 이렇게 x, y 평면을 잡아서 여기다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1, 여기 1, 여기 2가 있었고 여기 3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 1이 1에 대응을 했기 때문에 1,1에다가 점을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2가 0에 대응을 했으니까 2,0에 찍어주시고 3이 3에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3,3에 점을 찍어주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 그래프의 기하학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적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래프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그래프의 기하적인 표현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자꾸 그래프라는 거 뭐 이런 느낌,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정의역이 어떤 특정한 구간에 모든 수가 잡혀 있을 때 이렇게 선이나 곡선으로 나오겠지만 이렇게 그래프가 정의역의 원소가 끊어져 있을 때는 그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그래프인 거야, 그래프. 알겠지? 그래프. 그래서 그래프는 그냥 정의가 이겁니다, 이거. 정의역의 모든 원소들이 대응하는 애들을 순서쌍으로 만들어서 집합으로 표현한 걸 그래프라고 하는데 그래프, 이 순서쌍들을 좌표평면에 찍어 놓은 것을 함수의 그래프의 기하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뭐 곡선, 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프 저런 걸 그래프라고 한다. 그럼 이제 여기서 그 함수 판단법이 또 하나가 나와요. 함수 판단법. 아까 대응표를 봤을 때는 그냥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참여를 하면 되고 하나씩 화살을 보내면 함수인데 근데 이제 이런 그래프를 봤을 때 함수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방법은 뭐냐. 그냥 잘 보기만 하면 돼. 되게 쉬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 그래프를 봤을 때 그래프 판단법입니다. 좌표 평면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요. 이 그래프를 보고 함수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방법은 주어져 있는 그래프와 주어진 그래프와 x는 k 물론 k는 정의역의 원소라고 합시다. x는 k와의 교점의 개수가 항상 한 개인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항상 한 개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 자, 첫 번째 그림 여러 가지 보시고요. 이렇게 있어서 어떤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뭐 이렇게 날아가는 어떤 애가 이런 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슈퍼맨이 하나 있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중에서 누가 함수냐 이런 말을 한다면 뭐 정의역이 뭐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런 모습으로 정의역이 있다.
그랬을 때 이 x는 k라고 하는 애가 뭐 니네가 알겠지만 이 친구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y축의 평행한 직선인데요. 그 x는 k를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래프가 있는 정의역의 범위 안에서 x는 k를 움직이다 보면은 뭐 하나 그어볼까? 이렇게 딱 하나 그어보는 거지. 이렇게 그었을 때 주어져 있는 그래프랑 교점이 두 개인 게 보여요. 여기가 보이고 여기가 보이죠.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를 만약에 뭐 m이라 그러고 여기를 만약에 n이라 그랬을 때 점이 두 개가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k, n도 보이고 k, m도 보이죠. 그래서 여기는 k, 여기가 x는 k니까 k, n, k, m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이런 순서상 두 개가 찍혀 있다는 말은 이거를 대응표로 봤을 때는 k가 대응을 두 번 하신 거예요. n에도 대응을 하고 m에도 대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함수가 안 되죠. 그쵸? 함수가 되지 못한다. 왜냐면은 정의역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두 개의 대응을 했단 말이야. 두 개의 대응을 한 이유는 주어져 있는 그래프와 어떤 y축의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두 개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두 번 대응을 한 거예요. 함수가 되지 못한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디를 그어봐도 이렇게 긋건, 이렇게 긋건, 이렇게 긋건, 이렇게 긋건 어디를 그어봐도 교점이 하나씩밖에 나오지 못하죠. 얘는 그래서 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함수구나. 이 모습이 보통 3차 함수의 모습입니다. 이 슈퍼맨도 말이 안 되는 게요. 이렇게 선을 그어보잖아. 이 K가 정의역의 원소라 가정을 했을 때 K가 들어갔을 때 교점이 이게 세 군데가 나와요. 여기도 한 번, 여기도 한 번, 여기도 한 번 나오죠. 그 얘기는 이거를 대응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의역의 원소 K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세 군데 하나, 둘, 세 군데에 대응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는 함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프를 봤을 때 함수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방법은 정의역의 범위 안에서 x는 k를 좌우로 움직여 봤을 때 그 주어진 막대기와 그래프와의 교점이 항상 한 개가 되는지를 이걸 확인하는 것으로 함수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3번 보시면은 다음 그래프 중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골라. 1번 괜찮죠? 1번 어디를 그어도 교점이 하나입니다. 2번 원이죠. 원. 함수가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라고 그러지 원의 함수라고 안 하잖아. 세 번째 이거 함수 안 돼요. 그죠? 이것도 포물선의 모습인데 기하에서 배우는 쌍곡선, 그러니까 이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돌아가 있죠. 선 쫙 그었을 때 교점 두 개 탄생하잖아요. 함수가 되지 못합니다. 네 번째 타원. 나중에 고3 되면 기하에서 배웁니다. 원이 안 되죠. 타원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 아래쪽에 가이드 쌤이 적어놓은 거 이게 내가 설명드렸던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래요. 이게 뭐 이런 거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래프를 볼 줄을 몰라 애들이. 그래서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한번 보는 연습을 좀 해보려고. 특히나 그 수학 어려워하는 친구들 그 함수를 싫어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이게 XY 좌표의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 자, 봐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보시고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다 이거. 4번입니다. 자, 그 주어져 있는 그래프를 보세요. 지금 그래프가 대충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이렇게 이런 게 좀 그냥 부드러웠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뭐 2차 함수 같은 애가 하나 있고요. 여기가 3, 여기가 1이라고 하고요. 대칭축이 2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더 3이고 그 다음에 대충 그려볼게. 여기서 이렇게 쭉 가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요. 우와, 여기가 8이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fx, 얘가 y는 gx. 이런 두 가지 그래프가 있거든. 자, 이제 한번 이것도 따져보자. 1번. 자, 두 함수값의 크기를 비교하세요. 그러니까 f-2랑요. f-2랑 g-2의 크기를 비교해봐.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이쪽에 있잖아. 마이너스 2가 들어갔을 때 함수값을 보는 거니까 누가 더 위에 있을까요? 그래프가 이렇게 가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만나는 포인트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2는 얘보다 왼쪽 이쪽 라인에 존재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간 함수 값은 2차 함수 쪽이 더 높아요. 맞죠? 그래서 2차 함수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하시는 겁니다. G-2가 더 크다. 알겠죠? 이제 두 번째부터는 한번 이제 얘기하면서 가볼게. F-1과 G-1은 똑같죠? 둘이 같죠? 이걸 둘이 똑같을 때 만났다라고 합니다. 만났다. 자, F0와 G0 봤을 때는 누가 더 위에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렇죠? 0 들어갔을 때니까 0입니다. 여기. 0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F0, G0. F0가 더 위에 있죠? F0가 크고요. 그 다음에 4는 여기 있을 겁니다. 4가 들어갔을 때 얘보다 위에 있으니까 G4가 F4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G-1, G-1은 여기죠. 그렇죠? 그래서 G-1은 8이고 F2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F2, 그 다음에 G-1은 여기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G-1이 더 크고 그 다음에 F0와 F2 그러니까 F0 이게 fx인데 F0 여기고요 F2 여기죠. 그죠? 감소함수란 얘기입니다. 감소 직선이기 때문에 제로 쪽의 함수값이 2에서의 함수값보다 크다. 그래서 대소관계를 체크할 수가 있고요. 자, 2번 문제 풀어볼게요. 2번 fx가 0 되는 걸 찾아라. fx가 0 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fx 직선의 그래프가요 0 되는 곳이라는 게 이 축이랑 만나는 곳을 보라는 얘기죠. 여기 찾으라는 얘기죠. 교점의 x좌표. 그래서 이거를 풀면은 x값이 3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첫 번째 예제. 자, gx가 제로가 되는 gx가 0 된다는 말은 2차 함수 그래프가 축과 만나는 포인트. 어디랑 어디에서 만났지? x가 1인 순간과 3인 순간에 만났지? 요렇게 두 군데에서 만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fx가 gx랑 같아지는 이 방정식의 근 매번 강조하는 거지만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게 넘겨서 푼다는 게 아니고요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의 x좌표 보니까 뭐 여기서 만났고 여기서 만났기 때문에 x좌표가 이쪽에서 마이너스 1 여기가 3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풀면은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3을 근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g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방정식의 근 얘는 y는 gx라는 2차 함수라면요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의 교점을 생각해 보셔라.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 끄트머리가 이게 쟤네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네 그치? 그러면은 이 gx의 그래프와 이 y는 마이너스 1과의 교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만났죠 그죠? 그 교점에 x좌표가 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마지막 방정식의 해는 x는 2가 된다.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거를 못하는 고일들이 있어요. 이런 걸 좀 부드럽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등식. 그러니까 방정식은 만남을 얘기하는 거고요. 교점, 만남에 대해 대화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부등식은 위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쌤은 뭐 공수 원투하면서 강조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부드럽게 풀렸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첫 번째 거. fx가 0보다 크다. 이걸 풀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fx의 그래프가 y는 제로보다 위에 있는 걸 찾아라. 근데 y는 제로가 x축이기 때문에 fx 직선 하나 있고 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치? 그랬을 때 이제 여기를 찾아라. 이 보라색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x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여기가 3이거든요. 3. 맞죠? 3.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 부등식의 해는 3보다 왼쪽에서 그래프가 위에 있다. 이 부등식의 해는 x가 3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gx가 음수이다. 이건 gx 그래프가 이제 x축보다 아랫부분 찾으라는 거네. 근데 gx 그래프는 2차 함수가 되고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있죠. 뭐 아래쪽에 있으려면 여기 빵꾸뽕, 여기 빵꾸뽕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보라색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x값의 범위는 요만큼이 x값의 바운더리이기 때문에 어디랑 어디에서 만났냐면 1과 3에서 만났죠. 따라서 이 부등식의 해는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아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자, 세 번째 fx가 8보다 작아라. 그 얘기는 fx 그래프가 있는데 y는 8이 이렇게 있었겠죠.
그렇죠? y는 8보다 아래쪽에 있어라. 그러니까 여기지.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답이구나. 그럼 이제 그래프를 봤더니 여기가 y는 8이야. 맞지? 8이니까 이 교점 x좌표가 요 라인이 이게 마이너스 1인 걸 알게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 부등식에 해라는 거는 이 fx 그래프 중에서 이 y는 8보다 아래쪽에 있는 이 보라색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이 x값의 범위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이죠. 따라서 이 부등식의 해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답을 내줘야 돼요. 마지막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풀라는 말은 fx 그래프 그려주시고 2차 함수 이렇게 생겨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fx가 gx보다 위에 있으란 말이잖아요. 그럼 얘가 이쪽에서 괜찮고 이쪽에서 괜찮아요. 맞죠? 이 보라색 두 개가 답이죠. 미안해요. f가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이 아니고 반대쪽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f가 얘입니다. 이게 g고요. 근데 f가 더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죠. 여기서부터 요 사이 동네 여기에서 직선이 더 위에 있다. 이쪽은 더 아래에 있잖아. 그렇지? 아래에 있고. 그래서 요 보라색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요 x값의 범위가 답이기 때문에 만나는 포인트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고요. 여기가 3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데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뭐 우리 반 친구들이 이제 이런 거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근데 이제 그래프를 볼 줄을 몰라서 이런 거 하나 넣는 거야. 연습하는 차원으로 이런 거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방정식은 만나는 걸 찾는 거고요. 부등식은 누가 위인지 아래인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뭐 부등식이 다 흔들리거든요. 한번 재미삼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어색한 느낌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함수 어렵다는 친구들이 이런 걸 못합니다. 몰라. x, y가 뭔지를 모릅니다.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다음에 이제 네 번째라고 할게요. 우리끼리 네 번째 이제 함수의 종류입니다.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할게요. 오늘의 메인 테마 이쪽인데요. 여러 가지 함수. 뭐 그냥 알고 있으면 좋아요. 첫 번째 그냥 알고만 있읍시다. 이 표현에 따라서 이제 함수를 설명하는 방식이 있는데 너희 처음 들어볼 거다. 양함수의 표현이라는 말이 있고요. 양함수 표현법이 있고 음함수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음함수 표현. 양함수와 음함수. 근데 이제 음함수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던 모든 웬만한 함수들은 다 양함수 표현이었고 한 고3 정도 되면 이제 음함수 표현법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 양자가 이게 밝을 양자예요. 그러니까 볕 양자고요. 이 음자가 그늘 음자예요. 그늘 음지라고 그러지. 어두운 함수, 밝은 함수. 뭐가 밝고 뭐가 어둡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y는 자 요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마음속으로 똑같은 함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위의 표현은 되게 밝은 표현이고 이게 어두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니네가 이런 함수를 봤을 때 이게 x를 넣어서 y를 구하겠죠. 그렇죠? 설마 이런 애를 봤는데 y에다 5를 넣어서 x를 구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쌤이 말하는 게 이 밝다는 말이 이게 뭐가 밝다는 소리냐면 이게 들어가는 애가 x고 나오는 애가 y다. 그러니까 얘가 이런 느낌이다. x가 y로 대응하는 거다. 이렇게 딱 보자마자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아래쪽의 함수를 봤을 때는 이게 x가 들어가서 y를 구하는 건지 아니면 y가 들어가서 x를 구하는 건지가 조금 좀 애매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음함수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이런 설명을 하면 또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 쌤 근데 왜 이렇게 써요? 이 y 넘기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이게 아인슈타인 함수 표현법이고 이게 라이프니츠 함수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함수들 중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함수 내가 보기엔 1%도 안 돼요. 대부분 저 표현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래? 참고사항으로 1% 더 되나?
이런 애가 있다고 생각해. 이런 함수가 하나 있는 거야. 도형이지 뭐 이게 함수지. 근데 이런 함수를 이렇게 y는 정리를 잘해서 여기가 완벽하게 x로만 구성되어 있는 표현을 한다는 게 이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또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저걸? y를 묶어봤자 y가 살아있고. 집중 좀 하시고 또 시작이네. 자, 결과적으로 이런 함수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가면은요, 아니면 학년이 높아지면 대부분의 함수는 그냥 이 모습으로 끝내버려요.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그냥 음함수 표현이라고 하고 정리가 잘 돼서 y는 x에 대한 함수로 너희가 맨날 쓰는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y는 fx 이런 표현을 양함수 표현법이라고 하고요. 그냥 어떤 f라는 애가 있는데 x와 y로 구성된 식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음함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왜 정리 안 해요, 선생님? 왜 넘기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니네가 이런 걸 넘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함수들은 이거를 y는 정리하는 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이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표현하는 게 대칭성. 몇 개만 넣어놨어. 대칭성에 따라서 함수를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대표적인 대칭 함수가 y2 대칭 함수가 있고 물론 대칭이라는 게 y축만 있는 건 아니지만 y2 대칭 함수가 대표적인 함수고 원점 대칭 함수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y축 대칭, 원점 대칭 두 가지를 대표적인 대칭성에 관련된 표현법이라고 하는데 y축 대칭이 이루어진 함수 같은 경우는 f한테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랑 f한테 x 집어넣었을 때 맨날 똑같은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함수를 y축 대칭 함수라고 합니다. 모르면 안 돼요, 이거. 근데 원점 대칭은 f-x가 마이너스 fx와 맨날 똑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함수.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함수를 원점 대칭이라고 합니다. 행여나 이 두 가지가 지금 어색한 친구들은 빨리 이걸 외우세요.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백나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대칭성은 보통 대표적으로 이걸 말합니다.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뭐 치역의 상태에 대한 거에 대한 이제 함수 표현법들이거든요. 여기를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죠. 자,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함수가 나오고 항등함수, 항등은 먼저 할까요? 자, 첫 번째 이제 이건 치역 상태에 따라서 치역의 상태에 따라서 함수를 분류를 좀 하는 건데 자, 첫 번째는 이제 항등함수가 나옵니다. 항등함수.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뭐냐면 일단 내가 뭐 정의를 이렇게 기억하라고 정리해 드릴 건데 이게 보통 항등함수를 대문자 i로 많이 써요. 그래서 뭐 identification, 뭐 identify 이렇게 말을 하고 뭐 동일시하다 그런 뜻일 겁니다. 뭐 내가 흔히 말하는 ID 카드가 이게 주민등록증이잖아요. ID.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은 내가 없어도 나랑 동일시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하는 거죠. ID 카드.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그냥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항등함수는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에게 대응하는 함수. 자기 자신에게 대응하는 함수. 이런 함수를 우리가 앞으로 항등함수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F라는 애가 X에서 X로 대응을 하는 일반적으로는 자기 자신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원소가 또 있어야겠죠, 보통. 저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F라는 애한테 X가 들어갔을 때 X가 등장을 한다. 그러니까 X가 정역의 원소라 가정을 했을 때 그때 X가 들어가면 X에 대응을 한다.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함수를 우리는 앞으로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항등함수. 여기 항등함수의 정의. 그러니까 이 노란색으로 좀 기억을 해줘. 쌤이 앞으로 많이 물어보겠지만 항등함수가 뭐냐? 꼭 이렇게 좀 대답을 해줘.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는 함수예요. 그거를 항등함수라고 정의합니다. 항등함수. 자,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 봐봐. 만약에 그 F라는 애가 X가 X 상승에 대응을 하는 거야. 상승에 대응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정의역이 이제 X에서 Y로 가는 거고, X에서 뭐 X로 가는, 모르겠어. 아무튼. 정의역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F라는 애는 X가 들어가서 X 세제곱에 대응을 한다. 그럼 이제 1이 들어가면 1에 대응을 하고, 2가 들어가면 8에 대응을 하고, 3이 들어가면 27에 대응을 하는 그런 함수거든. 근데 얘가 항등함수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게 항등함수인가요? 물어봤을 때 알 수 없다예요, 사실은. 왜냐면 정의역이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함수는 정의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만약에 정의역의 원소가 마이너스 1과 0과 1과 2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게 F-1은 이게 마이너스 1이고요. 0이 들어가면 0에 대응을 하고요. 1이 들어가면 1에 대응을 하는데 요게 2가 들어가면 이게 8에 대응을 하게 되죠. 그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얘는 자기 자신으로 갔는데 2는 자기 자신으로 못 갔어요. 얘는 항등함수가 아닌 거죠. 근데 얘가 2만 없으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정의역 원소가 3개라면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다 자기 자신으로 대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함수를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항등함수. 항등함수 뭐라고?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는 함수를 말한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항등함수라고 하면 이게 좀 배워본 애들한테 물어봤을 때 항등함수가 뭐냐? 라고 하면 자꾸 이 y는 x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얘가 항등함수 아닙니까? 그래 맞아. 얘도 항등함수야. 얘는 x가 y랑 똑같은 값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게 1이 들어가도 1이 되고 2가 들어가도 2가 되고 3이 들어가도 3이고 루트 2가 들어가도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얘는 정의역이 어떤 원소가 잡히더라도 완벽한 항등함수.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보통 이런 그래프죠. 그렇죠? 1차 함수. 원점지라는 기억 일자리 직선. 그러니까 얘는 정의역이 어떤 애가 오더라도 항등함수. 근데 얘는 지금 이거 굳이 함수식으로 써주면 이거 fx가 x 상승이라는 거거든. 그치? 이거랑 같은 뜻이잖아, 이게. 이거랑 같은 뜻인데, 근데 애들이 이거 항등함수냐? 라고 질문을 하면 아니라 그래. 왜냐면 이거는 x가 x 상승에 대응을 하잖아요. 이게 왜 항등함수예요? 항등함수를 자기 자신으로 가야 되는데요. x가 x 상승으로 가잖아요. 이거 항등함수 아닌데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 근데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돼. 야, 내가 물어보는 거야. 야, f가 x가 들어가서 x제곱에 더하기 2가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거 항등함수 맞니? 라고 질문을 하면은 애들이 아니라 그래. 왜냐면 항등함수 x가 들어가면 x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딴 애가 나오니까 이게 항등함수가 아니에요라고 그런 대답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 선생님 이거 f가 x가 들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요. 이게 항등함수가 될 수도 있어요. 정의역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의역을 마이너스 1과 한번 2를 한번 생각을 해봐. 자 봐봐.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2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되지. 그렇지. 2가 들어가면 얼마가 돼? 2가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대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항등함수인 거야. 요 정의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정의역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학교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거 하나 설명을 드려볼게. 이게 오개념이 생기면 안 되는 게 함수는 정의역이 뭔지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항등함수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항등함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요 정의역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다 자기 자신으로 가게 되는 애들이거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제 하나 들어볼게. 예제. f가 x가 들어가서 x제곱에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런 대응 관계가 있다. 근데 이제 이 f가 항등함수가 되고 싶대.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되는 정의역
정의역 집합이죠, 집합. 정의역 x의 개수. 작년에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 몇 개냐 봐요. 질문을 해야 되는데, 봐봐. 항등함수가 되려면 f라는 애는 x가 들어가면 x가 나와야 항등함수인 거야. 근데 얘가 x가 들어가면 얘가 나오거든. 그치?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x가 들어가서 나오는 이 x제곱 마이너스 2가 누구랑 같으면 될까? x랑 같으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지. 그치? 이거 풀어보잖아. x제곱에 마이너스 x에다가 넘겨서 이렇게 풀어보면은 인수분해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 x 값이라는 게 2거나 마이너스 1이 나와.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요 대응은 2가 들어가면 2가 나오는 거야. 왜냐면은 x가 들어가서 얘가 나온다 그랬는데 그게 x랑 똑같아지면 방정식을 풀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2 넣어봐. 2 집어넣으면 이거 2잖아요. 그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 넣어도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자기 자신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x 값은 2랑 마이너스 1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정의역은 집합이기 때문에 이 정의역 구성하면 되는데 정의역의 원소가, 자, 예를 들어서 원소가 2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버리면은 대응에 참여하는 애가 하나밖에 없는데 2가 들어가면 2가 나오니까 이 정의역에 대해서 이 함수는 항등함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또 요것도 괜찮죠? 얘도 괜찮죠?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이거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자기 자신으로 대응을 하죠. 물론 이것도 괜찮아요. 2랑 마이너스 1을 원소로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요 정의역에 대해서도 요 대응 함수는 항등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 집합 몇 개 나온 거예요? 3개 나온다 이렇게 보셔요. 집합이 3개 가능하다. 근데 왜 3개냐? 이 원소가 2개 가능하더라고. 2개. 그치? 얘가 자기 자신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이 원소가 2개 가능하니까 우리가 부분 집합의 개념으로 이 2랑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집합을 만들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2에 몇 승 하시고 2에 2제곱을 했는데 자, 누구는 빼야겠다. 공집합은 버려야죠.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거니까 대응에 참여를 못 하잖아. 그치? 그래서 하나를 빼서 저 집합 개수가 3개 가능하다. 이렇게 푸는 문제가 대표적인 항등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는 건데, 근데 정의역이 누구냐에 따라서 얘네들만 다 자기 자신으로 가면 돼요. 알겠죠? 근데 정의역이 이렇게 특별하게 누구 이런 게 아니고요. 정의역이 모든 수가 됐을 때는 얘가 항등함수가 됩니다. 얘는 누가 오더라도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좀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기호는 보통 대명사 i로 많이 써요. i. 아이덴티파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그게 뭐 동일시하다 이런 뜻이잖아. 자기 자신으로 대응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함수를 설명드립니다. 많이 들어봤던 표현이 나와요. 두 번째는 이제 상수함수. 이것도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상수함수라는 말. 그 상수함수라는 말이 애들이 이걸 y는 3 이런 거를 상수함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니야. 제가 상수함수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쌤이 원하는 대로 기억을 하시라고. 항등함수는 치역이 그 아까 그 대응을 받은 애들의 집합인데 치역의 그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함수. 이런 함수를 우리가 앞으로 상수함수라고 정의합니다. 치역의 원소가 하나인 함수. 이런 함수를 우리가 앞으로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호를 한번 적어주면요. 자, f라는 함수가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대응을 하는데 만약에 스몰 x가 정의역의 원소일 때 그 f라는 함수한테 정의역의 원소가 들어갔을 때 하나의 대응을 한다. 이런 모습을 만족하는 함수.
이런 함수를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요 기호가 좀 익숙해지기를 바래요. 그게 오늘의 제일 중요한 임무기도 하죠. 그러니까 F라는 애가 집합 X에서 집합 Y로 대응하는데 정의역, 공역. 근데 이 정의역의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F를 타고 가는 그 함수 값이 하나의 값으로 몰린다. 이런 함수를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상수함수. 또 보세요. 참고사항이고요. F라는 애가요. X가 들어가서 X제곱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저거 상수함수냐? 라고 질문을 하면 애들이 저게 무슨 상수함수예요 선생님? 저거 2차 함수죠. 이런단 말이야. 그치? 근데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 정의역이 뭔지를 모르니까 정의역이 -1과 1만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 이거는 이제 보면 알겠지만 F-1도 1이고요. F한테 1 들어가도 1이니까요. 우와, 모든 애들이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한 놈에 몰리는 거야. 이런 함수를 우리가 이제 상수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상수함수. 얘만 있는 게 아니겠죠. 만약에 G라는 함수가 있는데 G라는 함수가 X 세제곱이다. 세제곱이다. 근데 이거는 뭡니까? 근데 G라는 애가 또 예를 들어서 X에서 Y로 간다. 근데 얘가 상수함수냐? 뭐 항등함수냐? 모르겠어. 봐봐. 첫 번째로. 만약에 첫 번째로 집합 X가 -1과 0만 있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은 G한테 -1 집어넣어도 -1이고 G한테 0 집어넣어도 0이잖아. 그러면 요 집합에 대해서는 이 G는 무슨 함수지? 주원아? 저거 지금 보고 있는 거 맞는지 모르겠다 지금. 저거 무슨 함수지? 항등함수지 이거는. 이건 항등함수. 항등함수야. 왜냐면 다 자기 자신으로 대응을 했으니까. 그치? 근데 두 번째. 만약에 정의역이 한 놈으로 가야 되잖아. 그치? 저거 하나밖에 없다. 그치? 요거를 제곱을 할까? 제곱을 하고 이걸 1로 바꿔주면 이거 1이 들어가서 1에 대응을 하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항등함수. 근데 만약에 1이랑 -1이 있는 거야. 왼쪽 똑같은 거니까. 에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얘가 왼쪽 거랑 똑같이 G1도 1이고요. 그 다음에 G-1도 1이기 때문에 요 정의역에 대해서는 얘가 무슨 함수가 된다? 상수함수가 된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자. 어떤 함수가 뭐 항등함수냐, 뭐 상수함수냐 이런 걸 따지려면 기본적으로 정의역이 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정의역이 누구냐에 따라서 얘처럼 항등함수가 될 수도 있고 상수함수가 될 수도 있는 친구라서 그런 걸 예민하게 보셔라. 단 만약에 정의역이 모든 실수라면 보통 리얼 넘버라서 대문자 R로 많이 쓰는데 정의역이 모든 수라면 그때는 그 항등함수가 예를 들어서 fx는 5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오더라도 5를 찍는다 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그래프를 그리면은 우리가 맨날 보는 상수함수의 모습을 애들이 이거라고 믿고 살죠. y는 5. 이런 함수가 이제 어떤 정의역이 오더라도 상수함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 하지만 저런 애가 아니더라도 정의역이 잘 조정이 되면 상수함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할만하죠? 안 어렵죠? 항등함수 뭐라고? 자기 자신과 상수함수 뭐라고? 지역의 하나 아니나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세 번째. 1대1 함수 배웁니다. 졸업할 때까지 계속 쓰는 표현이에요. 1대1 함수.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 정의부터 내릴게. 이 정의는 좋은 말로 할 때 외워라. 알았지? 이거 고3들이 문제 풀다가 이 표현을 많이 만난다. 자, 정의 이겁니다.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 대응을 하는데 이게 정의역 공역인데 근데 X1과
x2가 정의역의 원소인데 근데 x1과 x2가 다르면 그 x1이 찍는 함수값 fx1과 그 x2가 찍는 함수값 fx2가 다르다.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하자라고 정의돼 있어. 이거 안 외우면 진짜 큰일 난다 이거. 정의 외우셔야 돼. 1대1 함수의 정의는 어떤 정의역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원소를 가져왔을 때 걔네가 찍는 애가 항상 달라야 돼. 이런 애들을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야. 1대1 함수. 자, 참고사항으로 대응표를 먼저 한번 보세요. 1, 2, 3이 있고요. 1, 2, 3, 4, 5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요. 근데 찍어볼까요? 1이 2를 찍었고요. 2가 4를 찍었고요. 3이 5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정의역에 서로 다른 원소 두 개를 골라봤을 때 걔네가 찍는 애들이 무조건 다르다. 그러니까 1, 2 다른 데 찍었죠. 1, 3 다른 데 찍죠. 2, 3 다른 데 찍죠. 같은 데 찍진 않잖아요 지금. 이런 함수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이름을 설명을 해주잖아. 1대1로 가자. 1대1로 대응을 하자. 1이 2를 찍었으니 이 2는 딴 애가 찍지 말도록 하자. 그런 느낌으로 설명하는 게 1대1 함수라고 하고요. 선생님 근데 이게 여기에 이게 빈 애들이 좀 있는데요. 빈 애들이 못 봐도 내가 상관없어요. 있어도 돼요. 그냥 이쪽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다른 데만 찍으면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1대1 함수. 이거랑 같이 기억하면 좋은 게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 명제도 참이라고 배웠잖아. 그치? 자, 이거이면 이거이다. 근데 저 명제의 대우 명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얘가 얘랑 같다면 함수값이 같다면 그것은 x1과 x2가 똑같다는 뜻일 것이다. 이것도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저 명제의 대우 명제가 되겠습니다. 1대1 함수의 정의의 대우 표현. 이거 둘이 같은 표현이라서 같이 기억하시길 바래요. 다르면 다른 데를 찍어라. 함수값이 똑같아? 그리고 둘이 같은 값이었던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는 표현. 이게 1대1 함수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프 보고 합시다. 그래프 간단법. 일대일 함수. 자,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그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애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애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그래프가 있을 때 둘 다 함수는 맞아. 왜냐면 이제 x는 k 이렇게 어디를 잡더라도 하나씩 대응을 하니 이것도 하나씩 대응을 하니까 둘 다 함수인 건 맞는데 이 중에서 누가 1대1이 될 것이냐 1대1이 될 것이냐. 자, 1대1 함수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판단법이에요. 자, 주어진 그래프와 이번엔 x는 k가 아니라 y는 k가 되겠습니다. y는 k, y의 교점 보셔야 되고요. y는 ky와의 교점이 항상 한 개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1대1인지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이게 그래프 보고 1대1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자, y는 k라는 게 알다시피 이 그래프를 그리면은 x축에 평행한 이런 선을 말하죠. 이런 선을 말하기 때문에 이 y는 k를 이렇게 움직여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함수가 된다 안 된다의 판단은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건데 1대1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움직였을 때 교점이 한 개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자, 위에 거 한번 볼게요. 이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y는 k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으로 그려질 거 아니에요. 자, 교점이 두 개 나왔습니다. 큰일 났네요 이거. 자, 여기랑 여기서 만났죠?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를 1이라 그러고
여기를 3이라고 했을 때 여기 1,k고 3,k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응표를 봤을 때는 이렇게 자 1, 3이 있었는데 1이 K를 찍었는데 3도 K를 찍은 거예요. 그렇죠? 1,K, 3,K 이런 식으로 가니까 함수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씩 갔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게 같은 애를 찍었기 때문에 1대1이 깨진 겁니다. 근데 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어디를 그어도요? y는 k, y는 k, y는 k, y는 k를 그어도 이거는 무조건 하나씩 만나는구나. 뭐 이런 애들을 우리가 1대1이라고 하고 1대1 함수가 얘는 되는 그래프가 되고 얘 1대1이 되지 않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거기다가 메모를 좀 하셔야겠죠? 6페이지의 중간에 그래프를 보고 1대1 함수인 걸 이해하자. 잘 그려놓으세요. 이거 그려놓고 요거까지 좀 적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1대1 대응이 나오죠. 1대1 함수도 있는데 1대1 대응도 존재합니다. 1대1 대응은 뭐냐면 두 가지를 만족하면 돼요. 우선 첫 번째는 우선 1대1 함수가 돼야 돼요. 1대1 함수가 돼야 하며 두 번째로 뭐까지 만족을 해야 되냐면은 이게 공역과 치역이 똑같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애들을 우리가 앞으로 1대1 함수 중에서 특별하게 1대1 대응이라고 하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1대1 대응. 그러니까 왼쪽에 얘는 1대1 함수가 맞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다른 애를 찍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 빈틈이 좀 있잖아. 그렇지? 공역은 1, 2, 3, 4, 5인데 치역이 이게 2, 4,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은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보시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게 셀 수 있는 이게 이 정의역의 원소가 셀 수 있는 애들이라면 이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여기 1, 2, 3이 있고 여기에 뭐 4, 5, 6이 있다. 이런 모습으로 가는데 1이 5를 찍고 2가 6을 찍었는데 3이 4를 찍었다. 이렇게 돼버리면 1대1 함수도 되지만 공역과 치역이 똑같죠. 이런 애들을 특별히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1대1 대응. 지금 개수가 똑같아야 되는 건가요, 선생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개수라는 거를 판단할 때는 이게 이렇게 셀 수 있는 집합일 때 말하는 거고요. 이게 아무튼 좀 어려운 얘기니까 실수 연속적이라서 개수를 셀 수도 없고 막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대1 대응은 좀 멋있는 1대1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 1대1 함수 중에서 공역 치역이 똑같은 그런 1대1 함수들을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번 봐봐, 생고사로. 이게 이런 거죠. 만약에 F라는 애가 X에서 Y로 간다. 근데 이제 정의역 X가 원소가 X인데 X가 만약에 1에서 3, 잘 봐라. 요게 정의역. 여기 원소 몇 개죠? 무슨 맞죠? 이제 뭐 1, 2, 3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공역이 원소가 Y인데 Y의 범위가 1부터 한 6까지라고 하면 돼요. 이게 공역이다. 근데 뭐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봐봐. 이게 이런 표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첫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볼래?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야. 정의역. 그 다음에 여기가 Y가 1이고 요 정도를 Y는 6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니까 정의역이 1과 3 사이에 모든 수가 대응에 참여를 하고요. 공역은 1부터 6까지니까 요 사이에서 화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지나고 그래프가 뭐 이런 느낌으로 간다면 1대1 대응 확실하죠. 왜냐면은 정의역이 1과 3 사이니까 하나씩 대응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공역이 1과 6 사이인데 1부터 6까지 다 하나씩 갖고 있죠. 이런 모습으로 보죠. 이게 완벽한 1대1 대응이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요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었다면, 이런 모습으로 갔다면, 여기가 만약에 뭐 여기 한 2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것도 1대1은 맞아요. 왜냐면 우선 함수가 된다. 하나씩 만나고 있어요. 함수가 되는 거고. 근데 이 중간에 좀 비어있긴 한데, 이게 한번 입으로 세볼게 내가. 교점 개수가 0, 1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걸 표를 그린다면 x에서 y로 가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잘 들어야 돼. 이게 f 함수인데 여기가 1부터 3까지의 모든 수가 들어있고 1부터 6까지의 모든 원소가 다 들어있는 거야. 사실 쓸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중간에 2가 있었을 거 아니야. 여기 2부터 그지? 근데 얘네가 1이 보니까 2를 찍었어. 그치? 1,2를 찍었지. 근데 거기서부터 계속 6까지 다 찍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이 윗부분에 요만큼 애들이 대응을 받지를 못해. 근데 2부터는 다 받는 거지. 얘네가 완벽하게 대응을 다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받고 있었던 거지. 이런 모습. 이 모든 원소들이 2부터 6까지 하나씩 대응을 한다. 하나씩 만나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니? 그래서 얘는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지 않지만 1대1 함수는 되는 거지. 그러니까 1대1 확인하는 방법 중에서 이 공역의 원소가 1부터 6까지니까요. 그 y는 k를 이 1과 6 사이를 움직여 보시면 돼요. 근데 교점 개수가 완벽하게 1부터 6까지가 계속 하나씩 1 이러고 있으면 1대1 대응. 근데 만약에 얘는 중간에 0, 1 이런 식으로 간다면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번에는 이렇게 가서 여기서 1에서 올라가다가 이런 느낌으로 가더라. 여기까지 찍 여기가 만약에 5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표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프를 보고 표가 떠오르는 게 좋습니다. 자, 정의역의 원소, 공역의 원소, F라는 대응이 있는데 이 1부터 3까지의 모든 원소가 1에서 6까지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보니까 2에서부터 5까지가 치역이죠. 공역은 1에서 6까지인데 치역이 2에서 5까지입니다. 이 함수값이 나오는 범위가 치역이에요. 치역. 근데 치역이 2부터 5까지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대응을 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요만큼 비었고 비었습니다. 이만큼. 그 빈 부분이 요 부분과 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그만큼 비었고 그 사이에 요 사이에 얘네들이 대응을 받았다. 여기 치역 전체가 공역. 근데 치역 안에서 하나씩 대응을 받았기 때문에 1대1은 맞다. 좀 보라고. 이게 뭐야 얘는 그럼? 정체가 1대1 1대1은 1대1 함수. 이 그림을 좀 그려보라고. 여기서 그러니까 얘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까 선생님 보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1대1이 되려면 만약에 fx라는 함수가 이게 그냥 그 연속적인 함수. 아직은 이 표현이 좀 어색한데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 함수. and 얘가 1대1 뭐 대응이건 함수이건 간에 1대1이 만족이 되려면 그래프가 끊어지는 데가 없는데 1대1이 만족이 되려면 그래프가 올라가기만 하거나 떨어지기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래프가 이런 느낌이 되거나 이런 느낌이 돼버리면은 교점이 두 개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대1이 만들어지려면은 그래프가 한 번 증가하면 올라가기만 하거나 떨어지는 함수였다면 영원히 감소만 해야 그래야지 1대1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끊어짐이 없을 때는 이게 가능해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그래프가 여기서 가다가 쭉 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만약에 정의역이 1에서부터 3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역이 1에서부터 6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그래프가 여기서 딱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뚫렸어. 근데 여기서 막혔어. 이렇게 가다가
여기 막혔어. 다시 여기서 돌렸어. 이렇게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간다면. 생각해봐봐. 교점이 계속 몇 개씩이야? 하나씩 함수가 맞지? 자, 또 불러보자. 자, 공역이 1에서 6까지인데 하나, 교점 개수가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계속 하나네, 이거. 1대 대응이야. 근데 이 그래프가 이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잖아. 근데 이건 그러니까 이거랑 달라. 그래프가 이렇게 끊어져 있는 상태에 대해서도 1대1을 만들 수가 있다. 그렇지? 이것 때문에 애들이 혼란스러워진다, 시험장에서. 근데 너무 여기다가만 집중하지 마시라는 거야. 이거 틀린 말은 아닌데, 연속을 보장받은,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은 그래프들 같은데, 걔가 1대1을 만족을 하려면 그래프가 완벽한 증가거나 완벽한 감소가 돼야 한다는 게 맞는데, 근데 만약에 이런 말이 없으면 심지어 이런 그래프도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꼭 이거 기억하셔야 돼. 요거를 좀 메모해 놓으시라는 거야. 그 아래쪽에. 그 아래쪽에 아래 큰 박스엔 이걸 적으시면 되겠죠? 요거. 그 아래쪽에 제일 큰 박스에다가 fx 연속인 함수일 때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는 함수.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이거 완벽한 증가, 완벽한 감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1번에다가는 이걸 단조 증가라 적어. 단조 증가. 처음 들어보네, 이런 말. 그러니까 단조 증가라는 말이 그러니까 완벽하게 단조롭게 증가만 한다는 뜻이야. 단조 증가 혹은 단조 감소. 완벽한 감소 함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근데 그 위에다가 이 그래프를 꼭 그려놓으시고, 근데 이럴 수도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라. 알았지? 이게 막 증가 감소가 아니어도 얘가 1대1 대응을 만들 수 있다. 지훈이는 처음 배우는 거야. 처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설명 하나는 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함수의 상등이라는 게 있어요. 쌤이 예제는 다음 시간에 좀 풀어주면서 제가 설명을 먼저 할게요. 함수의 상등. 그러니까 함수가 서로 같을 조건입니다. 자, 참고사항 이거 한번 잠깐 보세요. 만약에 fx가 x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gx가 x제곱 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이런 두 함수가 있는 거예요. f는 x가 들어가면 x가 나오고요. g는 x가 들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2를 뱉어냅니다. 그 두 함수가 같은 함수인가요? 다른 함수인가요? 둘이 같은 함수, 다른 함수? 정의역. 그렇죠. 정의역이 문제에 따라 달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1차 함수, 2차 함수인데 어떻게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정의역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정의역이 원소가 2만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2 집어넣으면 F는 2 들어가면 2 나오죠. G도 2 들어가면 2 나오죠. 둘이 같은 함수. 하지만 원소가 0과 2가 있으면 다른 함수. 그치? 그런 느낌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의역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수를 판단할 때는 정의역이 뭔데? 넣을 수 있는 게 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정의 내려볼게. 함수가 똑같다는 건 이런 거야. 우선은 F라는 애도 X에서 Y로 대응을 해야 되고 G라는 애도 X에서 Y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뭐 둘이 똑같은 함수라고 주장을 하려면 같은 정의역이 있어야 되거든요. 똑같은 거 같이 넣어봐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X가 정의역이 원소에 대하여 F한테 그 X가 들어갔을 때와 G한테 X가 들어갔을 때 맨날 같은 일이 펼쳐지면 저런 게 만족이 될 때 두 함수 서로 같다고 합니다. 이런 게 만족이 될 때 이때 우리가 F와 G는 서로 같다고 하며
기호로는 F는 G 이렇게 쓰기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있잖아요. 그 혼자 공부하고 대충 보는 애들. 뭐야? 이러면 같은 거야? 다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위에를 잘 봤어야지. F라는 애가 정의역의 X고 G도 정의역의 X인데 그 동일한 정의역의 원소들에 대하여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모두 같으면 두 함수는 서로 같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두 가지 기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쌀 넣었더니 밥이 나와. 쌀 넣었더니 밥이 나와. 아, 뭐 둘이 같은 기계지 뭐. 어떡할 거야. 근데 여기다가 쌀도 넣어보고 한번 강지원 넣어본 거야. 아, 강지원 넣었더니 강지원이 피자가 돼야 돼, 여기는. 근데 강지원이 여기서는 이제 치킨이 되는 거야. 아, 좋다, 이거. 없어도 치킨이 돼버린 거야. 둘이 같은 기계, 다른 기계. 다른 기계. 그러니까 내 말은 둘이 같은 기계, 다른 기계 확인을 하는 방법이 이 기계를 분해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정의역을 넣어봤을 때 다 같은 게 나오면 두 기계는 같은 기계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정의역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두 함수가 똑같은 기계, 다른 함수냐 확인을 하는 방법은 정의역이 뭔지가 중요한데 만약에 정의역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소가 뭐 -1과 2로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얘도 -1 집어넣으면 -1 나오는데 얘도 -1 집어넣으면 -1이죠. 결과적으로 F한테 -1 넣었을 때랑 G한테 -1 넣었을 때 똑같고요. F한테 2 넣었을 때와 G한테 2 넣었을 때도 같습니다. 이런 게 만족이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이 두 함수는 요 정의역에 대해서는 서로 같은 함수임을 약속한다. 그렇게 이 함수의 상등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이것만 보지 마시고 정의역의 모든 원소들이 다 함수값이 똑같을 때는 두 함수는 서로 같다고 한다는 것이구나. 그렇게 정리 정돈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